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없는 게 행복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봐서 애달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주 봐서 애달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내가 원해서 꼭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원수를 두고 사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원수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을 정말 핥히고, 그 다음에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쓰리고 아프게 하거든요. 그 기억이 잘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원수가 내 전처 전남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아유 정말 내가 왜 결혼했을까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정말 누구나 하게 되죠. 난 너무 행복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해 보여요. 누구나 다 이제 이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으면 이상하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요만큼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랑 이별을 생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숫자가 이혼들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을 절대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거 못 살겠어 이렇다고 이혼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소송으로 다뤄오는 이혼 사유들은 정말 이렇게 극심한 경우라서 그 누구라도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혼을 하시고, 대부분은 많이들 이제 그걸 감내하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가시면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전 배우자에서 좋은 감정이 낳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 갈등을 말할 것도 없고, 끝난 이후에도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적지 않은 경우도 갈등 속에 있어가지고 미처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질 못한 걸 이혼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가 서로를 상처만 내고 극한으로만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 배려도 안 하고 우리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하고 보니까 남자인 나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아내도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편견을 직장 동료들도 사회를 갖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 살아가기가. 그리고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그 남자가, 그녀가 이 상황을 부를 만큼 잘못했던가, 돌이켜보면 아니더라, 내가 부족했고 내 인내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반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정말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유로 일어나는 경우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떨 때 천철지 원수가 될까? 물론 이제 바람 펴가지고, 특히 누구요? 내 친구, 내 직장 동료하고 바람을 펴갖고 애를 낳았어. 이런 사안에서 정말 저도 조정에 가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남자 쪽을 했어도. 그런 경우가 철천지 원수겠죠. 그 여자로 하여금 평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평생을 하는 저주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 여자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있지만 나를 교도소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데 그 교도소에 넣게 된 게 본인의 이 말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나는 교도소를 가야 되는. 보통 남자분들이 가고 아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아내분님들 저는 묻고 싶어요. 마음 편하십니까? 제가 아내분이 남편분의 그런 비리를 고소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말립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자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소송에서 돈을 더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돈 더 주면 고발 안 하리, 이런 협박을 변호사를 시켜서 대놓고 하는 이런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어렵다. 결국은 교도소를 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립니다.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공무원 등 뇌물 받은 거.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혼하러 오는 분 중에서 장관, 차관,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숫자적으로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높다고 해야 4급. 평생을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늘공이시잖아요. 그저 이렇게 진급해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물론 뇌물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으면 얼마 받았겠냐고. 1억을 받았겠어요? 10억을 받았겠어요? 100억을 받았겠어요? 보통 1000만 원. 봉투에 가까운 100만 원.
그 다음에 밥값 뭐 이런 거거든요. 보통 제가 볼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받아요? 아내 통장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야. 남편분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또 현금답을 다 까갖고 자랑스럽게 여보 나 뭐 여차여차해서 받았어. 뇌물이잖아요. 그때는 척하고 잘 썼죠. 여보 이거 우리 뭐 할까? 핸드폰 신용으로 바꿀까? 우리 해외여행 갑시다. 이렇게 써놓고 본인도 같이 써놓고 이혼할 때는 당신 그거 뇌물 썼는데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네? 나 이거 고발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야까지 뭐 막말로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사실상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뇌물 1,000만 원 주는 업자는 어떡하냐고요. 업자는 부부 이혼 때문에 지들 같이 해영 잘 갔다 와놓고는 그 업자는 어떡하냐고요. 뇌물죄는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준 사람 받는 사람 똑같이 처벌되거든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업자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재산 분할 예를 들어 1억 줄 거를 2억 주고 이렇게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정말 그러지 맙시다. 비열해요. 정말 비열하고 제가 조정 들어가서도 그게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이렇게 제대로 안 쳐다봅니다. 째려봅니다. 아유. 이러고 그냥 째려봅니다. 양쪽 업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재산 거의 다 털립니다. 이는 다. 그리고도 결국 원하는 대로 안 주면 고발한다니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부적으로 뭐 감사해서 끝나는 줄 아세요? 감사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징당하고 그 다음에 뇌물 1,000만 원이면 실형입니다. 지금 실형받고 이렇게 돼서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 받으시면 안 되죠?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알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가 흔하게 일어나는 게 탈세.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그 사업자를 내서 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 이제 옛날에 뭐 개인 파산 뭐 이런 게 해서 자기 명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아내 명의로 또 해놓고 처남 명의로도 해놓고 장인 장모님 명의로도 해놓고 또 아내 입장에서 시동생 명의 대놓고 이렇게 명의를 돌려놓고 본인 앞으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신고해야 될 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탈세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법인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회계 담당자가 있으니까 이걸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그만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속속들이 알죠. 뭐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또 탈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뭐 위법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없으세요. 그냥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이혼 소송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요거 이렇게 돼서 요 정도가 나온다. 추징금 얼마래더라? 이러면서 아주 서면에 대놓고 씁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이나 위조에 대해서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책사유가 좀 부족해요. 입증이 부족한데 이렇게 협박해서 알아서 이혼에 동의하게끔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탈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탈세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배우자가 모르게 하시는 게 좋다. 아니 우린 부부 사이가 좋아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는 언젠가 이혼할 거야 이러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이혼은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세라든가 뭐 뇌물받은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소속들이 알게 하는 건 곤란하다. 그 순간이 나도 모르게 올 수도 있다. 내가 이혼을 안 한다고 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쪽에서 이쪽을 네 형 탈세한 거 내가 고발한다? 이렇게 협박한다니까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가볍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항공사 조종사분들이 남편인 경우 아내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종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접촉이 많다 보니까 외도하는 경우가 왕왕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혼한다고 와서 아내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아내분들이냐고요? 조종사들 여자분 저 못 봤어요. 거의 다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오거든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규칙이 있답니다. 그 비행하기 몇 시간 전에는 잠을 반드시 몇 시간 자야 되고 휴식이 몇 시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비행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외국에 우리나라 주민들을 급히 이제 데려와야 돼서 뭐 비행기를 갑자기 띄운다. 특별기를 띄운다 할 때 그때도 너 빨리 와 이게 아니고 몇 시간 자야 되고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대요. 예를 들면 뭐 회식하고 올 때라든가 아니면 부부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바로
출근해서 비행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네요. 이런 비위 사실을 자기는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자고요.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이유는 이혼한 다음에 감정이 남는 거, 미련이 남는 거. 정말 이 개 같은 모혈에서 이혼을 했지만 잊을 수 없어. 그리워 보고 싶어. 이 이혼이 가장 불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행한 건 비행 앞두고 잠 안 잔 거 그거 해서 징계받게 하고 퇴사하게 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해서 나를 평생을 저주하게 하는 누군가를 남긴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이혼입니다. 이혼을 만약에 딱 했을 때는 감정도 서로 없고 주고받을 것도 없고 법적으로 남는 게 요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자고 내가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날 평생 너는 죽어도 잘 되면 안 돼.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도 내가 자살까 말까 한데 평생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지 않게 하는 것도, 특히 내 배우자가 저주하지 않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제발 잘 하시자고요. 깔끔하게 미련도 남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나로 인한 상처도 새롭게 만들어주지 말고 나를 저주하게 하지도 말고 깔끔하게 쿨하게 끝내시자고요.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쿨한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